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청주시설관리공단 유은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시정계획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4개구청 소관 2024년도 시정계획보고와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계획보고 입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은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은기입니다.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계획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31일 기준 공단 조직은 2본부 1실 5부이며 정원은 총 365명에 현원은 351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단은 현재 체육, 교통 등 6개 분야 32개 시설을 청주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청주시와 가경복대 국민체육센터 위스탁 계약을 체결하여 24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공단의 비전인 디지털 혁신으로 행복한 청주를 만드는 1등 공기업 구현을 위해 고객 감동 창조, 안전 쾌적 시설 운영, ESG 기반 미래 변화 선도, 지속 성장 역량 강화 4대 전략 목표를 기반으로 2024년 18개 주요 추진 과제를 수립하여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각 부서 부별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 감사안전실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7쪽 추진과제 1 감사안전지소관 내부통제 인프라 확립입니다. 감사원 자체 평가 등급 23년도 보통 등급에서 24년도 올해는 우수 등급에 진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무적 관리 요소에 인사, 노무, 계약, 정보 보안 등의 비재무적 관리 요소를 첨가하여 현업부서에서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8쪽 추진과제 2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추진입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수탁시설 32개소에 대해서 직장 내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5단계 위험성 평가 요인, 위험성 평가의 사전 준비, 요인 파악, 요인 추정, 결정,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근로자 안전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9페이지 경영기획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3 직무중심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은 지방공공기관 혁신과제로 지난해 1단계 사업인 직무기술서 작성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직무기술서 고도화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하여 시스템 도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까지 직무기술서 고도화를 완료하고 7월까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하여 우리 공단에 적합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스템 도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4.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운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분리배출 실천운동은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사회 현안 문제인 생활 폐기물 발생량 감축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캠페인으로 현재 우리 지역 289개 기관단체가 공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현재 29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분리배출 실천운동 네트워크를 500개 기관단체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선도당 간 협업으로 시민 대상 자원 선순환 투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는 등 분리배출 사각지대 해소와 캠페인 참여 시민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추진과제 5.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행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지난 1월 사업 추진에 앞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국비로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민간 크라우드 공모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여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그린카드, 청주사랑카드 등 감면 대상을 추가하는 통합예약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과 예산설명서 및 지출결의서 전산화를 위한 예산회계 통합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노후화된 서버 등을 교체하는 노후 운영장비 교체 사업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전자결제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전자결제 시스템의 보안성 취약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 이강부입니다. 13페이지 추진과제 6. 청주수영장 시민중심형 강습 전면 개편입니다. 매월 안정적 초급반 편성과 효율적 강습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 6개월 수료반과 종합 수료반 1년 과정을 2006년 10월부터 공단 수탁 이후 처음으로 개선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월 강습 신청을 현장 접수를 지향하고 강습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습 전면 개편은 기초반 수요에 대한 시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직장인들의 지속적인 민원 사항 해소를 위해 전년도 7월부터 평일 저녁 1시간을 연장 21시 2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추진과제 7. 체육시설 시민행복날 운영입니다. 2024년 6개 체육시설에서 사회약자에 대한 다양한 체험 특별 프로그램과 시민 대상 생활체육 조변 확대 및 체력 증진을 위해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 수영장에서는 수영 경력 2년 이상, 만 60세 이상 청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상안전요원 양성 신규반을 3월에 편성하여 수영장 안전관리자 구인난 해소와 경력 단절 여성 및 시니어 사회 참여,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스킨스쿠버 협회 중부중앙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추가로 2월 22일 대원작십사사 충북지사와도 업무 협약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훈국민체육센터에서는 인근 병원 등을 고려하여 재활 환자 및 만 60세 이상 재활 아쿠아로빅 신규반을 3월부터 편성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주 실내빙상장과 일라인 놀러경기장에서는 아동지역센터 어린이 대상 컬링 인라인 놀러 무료 강습반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3일 청주 인라인 놀러경기장에서 첫 출발로 지역아동센터 31명의 어린이 대상 무료 강습을 진행하였으며 2월 28일 수요일에는 어린이 대상 컬링 체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단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부 소관입니다. 15페이지 추진과제 8. 공용주차장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차 관제의 통합 운영과 공용주차장 수주율 개선을 위하여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총 7개소
시외버스 환승주차장, 대농지구 노회주차장, 일진 노회주차장, 현도 캠핑카 전용주차장, 율량주차타워, 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청주체육관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율량주차타워 내 11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 7월부터 운영되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관제 및 민원상담, 주차 편의성 향상, 주차장 정보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진행 시 공단 담당자를 설계 용역 단계부터 감독 지정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추진과제 9 특별교통수단 증차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단축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6대 증차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약자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한 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는 바 청주시는 중증 보행장애인이 11,000여 명으로 74대가 법정 대수이나 현재 76대이며 2024년 3, 4분기 중으로 6대를 증차하여 총 82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원은 현재 86명이나 특별교통수단의 1.2배인 99명으로 추가 채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특별교통수단 증차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강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추진과제 10 소가시설 혁신제품 확대 설치입니다. 마이크 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추진과제 10 소각시설 혁신 제품 확대 설치입니다. 가동률 향상과 중대산업 재해 예방을 하고자 23년 5월에 시범적으로 소각시설 1호기에 최초 도입을 하였으며 24년 7월에 소각로 배출 호포 막힘 현상이 발생되었으나 기존에는 소각로 정지 후 조치하는 시간이 약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된 업무를 1시간 내로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소각 가동률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생활 폐기물 외부 위탁 처리량이 감소되므로 1회당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성과를 냈으며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특허 출원을 23년 12월에 출원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24년 상반기에 2호기 소각시설에도 막힘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가동률 증대와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8페이지 추진과제 11 친환경 보일러 스케일 방지 시스템 도입입니다. 수간 내 스케일은 열 효율 저하와 국부 가열로 인해 수간 부식 원인이 되어 23년 하반기에 소각시설 2호기 수간 상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스케일이 발생되어 주기적인 하악 시간이 등이 필요하나 스케일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수간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4년도에 예산의 본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24년 2월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에 친환경 보일러 스케일 방지 시스템이 있어 신청을 하였으며 선정 결과는 약 3월이나 4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 선정 시에는 24년도 편성된 공단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추진과제 12 시민 대상 소각시설 개방 확대입니다. 엔데믹에 따른 시설 개방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유소년 또는 초, 중,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유선 전화로만 견학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23년 9월부터 올바른 분리 배출 운동과 연계하여 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견학 시스템 확대와 대면 견학이 어려운 이동약자 대상으로 비대면 견학을 구축하였으며 23년도 실적으로 분리배출 견학은 45건, 시민홍보관 대관 서비스는 30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ESG 경영 추진과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는 선진 디지털 소각시설 견학을 활성화하여
고객 만족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 부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추진과제 13번 목련원 대형 화장로 교체 작업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 장묘 운영팀에서 운영 중인 화장로 11기 중 노후된 화장로 2기를 선발하여 고속 대형 화장로 교체하는 작업이며 국비 6억 7,100만 원, 12억 8,700만 원으로 총 9억 5,800만 원 소요 예상 공사입니다. 이번 교체 공사는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로서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며 화장로 교체를 통해 화장 시간이 평균 1시간 30분에서 1시간 10분 정도로 단축됨에 따라 화장 횟수를 증가시켜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추진과제 14번 제2목련당 재사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화장문화 확산으로 인해 현재 건립되어 있는 제3목련당이 2년 이내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2목련당 개선을 통해 재사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2목련당 안치단 9,800기 중 1,001기가 개장으로 인해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어 기존 B2C형 대리석 안치단을 2C형 유리 안치단으로 변경하여 재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2억 5,200만 원 소요 예정되며 24년 제1회 추가 경정 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2목련당 재사용을 통한 부족한 안치당을 확보하여 증가하는 봉안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추진과제 15번 장사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사업부 장묘운영팀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 건축물 노후로 제1봉안당 2층의 천장 마감재 파손 및 제2봉안당 천장 누수 등 23년 7월 집중호우로 다수의 누수로 인한 파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목련공원 화장장동 및 목련당 3개소 등 4개의 건축물의 옥상 바닥과 벽체를 대상으로 옥상 구간의 크랙 보수와 바닥면 정리, 우레탄 도포 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대비와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덕매화공원 묘지 정비 계획입니다. 청주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덕매화공원 묘지 총 12,439기 중 개장묘 879기가 봉분 및 토사 유실로 인해 방치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3,3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추진과제 16번 목련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청주시 목련원은 2007년 개관 후 장기 운영에 따른 시설 노후화와 여러 의원님들과 목련원을 이용하시는 시민이 목련원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무겁다는 의견이 많아 밝고 깨끗한 추모 환경을 제공하고자 목련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목련공원 화장장 참배실 등 24개 구역이며 화장장 내부 마감재 흑백 대리석을 밝은 개통 색상으로 변경 예정이며 노후 조명 장치 및 중정, 유가적 대기실 등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3,1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시에서 주간 추진 예정이며 추가 경정 예산 반영 시 주간 부서와 공사 내용, 일정 등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명품 추모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추진과제 17번 무료 숙박체험 프로그램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 오카자연휴양림은 2022년부터 국가유공자 가족을 초청해 무료 숙박 제공을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전에 충북 남부 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시행 첫 해에는 2가족 17명이 참여했고 작년에는 9가족 33명이 방문해 점차 확대 운영하였으며 24년에는 15가족으로 초청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 가족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무료 숙박 초청 행사를 통해 오카자연휴양림을 처음 방문해 좋은 기억을 남기고 가는 분들도 많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뿐 아니라 오카자연휴양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초정행궁 다문화 가족 한옥 체험 캠프는 청주에 주소를 둔 다문화 가족 10가족을 초청해 숙박과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정행궁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는 한복체험과 한옥 숙소 제공으로 다문화 가정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즐기는 기회를 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추진과제 18번 공동구 내부 노후 분전반 보수 추진입니다. 공동구 내부 전기 설비 노후화로 화재 및 기능 저하 등 안전사고 기능성이 존재하여 선제적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보수 내용으로는 공동구 내부 분전반, 배수 펌프, 환기팬, 조명 등 노후 부속품 교체 등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공동구 내부 노후 분전반 보수를 완료하게 되면 전기 시설의 안전성 향상 및 효율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공공사업부는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입니다. 그 교통사업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페이지고요. 여기 특별 교통수단이라는데 이게 해피콜이 맞는 거죠? 어디? 예, 교통사업부장 최성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올해 2월 기준으로도 그 업무직이 4명 퇴직하고 기간제가 1명 퇴직한 게 맞죠? 그래서 지금 결혼이 5명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새로 뽑을 때 그 기간제로만 5명을 모집하는 건가요? 지금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직은 뭔가요? 업무직은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 근로자가 결혼이 생겼는데 기간제로 다시 뽑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교통사업부장 최성렬입니다. 예, 지금 저희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그 업무직이라고 저희 공단 내에서는 이제 명칭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 다니실 수 있고요. 저희가 뽑는 기간제 근로자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해서 고령자 대상으로 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고령자들을 저희가 선발한다는 취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업무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퇴직 후에 또 그 기간제로 지원해 갖고서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집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1차, 2차 때는 모집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계속 저희가 뭐 여러 군데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다 보니까 3차 모집할 때는 저희가 모집 민원보다도 더 많이 응모하셔 갖고서 예비로 더 저희가 그 인력도 충원할 수 있었고 해 갖고서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주변 도시에 비해서 이 해피콜 운전하시는 분들의 급여 차이가 나는가요? 우리 청주시가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지금 저희가 그 인근의 대전 내지 세종에서도 이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 급여 뭐 정확하게 저희도 이제 파악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물어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직 1호봉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봉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뭐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서.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하시는 그 기간제 분들은 저희보다는 조금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표현을 업무직으로 표현하셨으니까 그 업무직 분들이 그만두면 거기를 다시 업무직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근데 왜 다시 기간제로만 그분들을 선별하는지, 어쨌든 지금 동일한 대우, 동일한 보수가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그 지방공기업 어떤 의무 중에 하나가 또 그 고령자 우선 채용 뭐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자 채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안의 일편으로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또 업무직으로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퇴직하면은 그분들 중에서도 근무를 성실하게 잘하시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또 기회를 줘서 그 이후에 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직은 정년이 60세지만 기간제는 65세까지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응모해 갖고서 그분들의 능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부여 차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다 일장일단 다 있겠지만 저에게 들어온 민원들은 이게 업무직으로 비어져 있으면 그래서 업무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기간제로 채워진다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1차, 2차 55세 이렇게 해서 내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좀 연령을 좀 아래로 내려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그 해피콜 그 대당 1일 그렇게 한 사람이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치면 몇 콜이나 받아요? 예, 교통사업부장 최성렬입니다. 지금 평균 내보면 한 분당 운행 콜수를 7.2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7콜입니다. 7콜. 7콜? 예. 7, 이제 시간별로 그러면 8시간 근무를 한다고 보면 1시간당 한 콜을 못 받는 거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라는 게 이제 아침 시간, 뭐 퇴근 시간, 병원 갈 시간 그럴 때는 물론 그렇겠지. 몰려갖고서 있지만 낮 시간에는 시내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없을 거고 이제 이 몰리는 시간이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많이 활용하는 시간이 이제 낮 시간일 거고 그때 많이 배치를 해야 될 거고 그죠?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 수요 시간대에는 좀 더 저희가 많이 제가 볼 때는 7콜이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대꾸 정차하고 하는 거는 좀 모순되지 않았나 해서 내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대기 시간이 평균 저희가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는 평균 대기 시간이 20분 정도 기다리십니다. 평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차를 하게 되면은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검토해 갖고서 증차하는 게 맞겠다 판단돼 갖고서 그거는 그렇게 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공단 자체에서 판단해서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중앙 지침이 있는 건가? 예, 교통사업부장 최성렬입니다. 중앙 지침으로는 중증 장애인 150명당 한 대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74대만 일단은 구비가 되면 됩니다. 74대만 있으면 되는데 현재 76대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법적 기준은 넘었지만 저희가 관내 외에도 지금 올해 관외까지도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내 같은 경우는 별도로 8대를 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까지 포함해서 관내랑 하게 되면은 74대 관내 8대 하면 82대 정도가 운영하는 게 맞겠다 시하고 논의를 해갖고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이 관내가 이제 제천 단양도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관외는 충청북도 전역하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의 천안시까지 해서 저희가 광역으로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네, 대전까지 가고 세종 천안까지 가요? 예, 맞습니다. 많이 가네. 그래서 차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시간당 7콜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정차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제 참고로 위원장이 다른 옆에 인근 지자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하루 평균 콜수를 내보면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7콜 전후로 해갖고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적다라고 판단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7콜하면 누가 봐도 8시간에 7콜 한다고 그러면 이 적어 보이는 거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성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현 의원입니다. 공공사업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13번하고 16번을 좀 추진과제 16번까지 이렇게 질의 좀 드리겠는데 목련원 고속 화장로 교체 요 문제는 지난 행감 때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지금 인근 세종시나 원주시는 이제 1시간대로 이게 단축이 돼서 그 3일장 치른 유가족들의 그 심신 피로들을 좀 불편한 거를 좀 해소할 방법을 찾다 보니 우리도 좀 뭔가 여기에 좀 오래된 화장로를 좀 교체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의견을 우리가 냈는데 그 일환으로 다 이게 교체가 되는 겁니까? 공무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화장로가 그 설치가 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그 국비를 이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2대를 이제 올해 그 교체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가능하면 2대를 더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꽤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요. 9억 5,800만 원씩이나 들어가네. 생각밖에. 네, 공무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다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교체 기간에 또 비상 대책을 어떻게 세우게 되나요, 이게? 공무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교체를 할 때는 한 대씩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 한 대 교체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예비기가 이제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충분히 다 소화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 교체가 완료되고 한 대가 가동이 다시 되면 그때 다시 한 대를 또 이제 그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대를 같이 교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에는 저희도 계속 가능합니다. 별 무리 없이 이제 교체 기간에도 다 소화를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25페이지가 되네요. 그 화장장 리모델링 사업도 또 똑같은 그 행감 때 이제 우리 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그 검은색 계통으로 거기다 돼 있어서 그거를 좀 뭐 환경에서 좀 밝은 쪽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좀 줬는데 이것도 이번에 교체가 되네요. 환경개선 사업이.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 좀 돼야 되는 반영이 돼야지 이제 그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억 원 이상 공사로서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좀 해보고 싶어갖고 시청에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본 예산 당시에 좀 예산이 어렵다 해갖고선 추경에 한번 다시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추경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중앙 예산을 세워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 격식 노력을 해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이게 가능한 거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좀 돼서 우리 유가족들에도 고객 만족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거 됐으면 좋겠다.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하나 제안할 게 있어요. 그 목련공원에 가보면 근데 그 시설 위에 매장한데 거기는 관리를 누가 하나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나? 전체 유지 관리를? 공무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그 저희가 제초 사업은 저희가 하고 시설 있고요. 시설 어떤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거 왜 노을이 저희 공연은 저희 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그 개나리단에 보면 그 제일 오래된 데 아닙니까? 개나리단이 네. 제일 오래됐는데 거기 이제 인도 그러니까 그 보도블록이 지금 다 꺼져 있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꺼져 있고 그 돌로 싸는 부분에 이제 그런 데도 많이 이제 그 유출이 돼서 무너진 데도 있고 있고 그런데 혹시 그 아마 내방객들이나 그 조문객들이 안전사고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네. 이게 작년에도 내가 있어서 나는 바로 교체가 되리로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올 추석 때도 갔다 보니까 똑같이 그대로 돼 있더라고. 그거는 빨리 조치를 좀 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그 두 분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부의 13페이지인데 그 청주 사격장을 제가 작년 4월 초에 5분 발언 통해서 국제 규모로 좀 이렇게 시설 확충을 해갖고 좀 이렇게 국제대회 또는 이렇게 국내 대회를 좀 많이 유치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사업부장 이강구입니다. 네, 어느 정도? 그때 행감 때 지적을 네, 해주셨고 글쎄요, 어느 정도? 바로 또 저희들이 국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 유관기관하고 같이 해갖고 한 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대회 유치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지 매입 등을 시에서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17개 대회 중에 2개밖에 유치를 못했는데 올해는 몇 개 예상하고 전년도 대회 메이저 리그는 2개를 유치했고요. 글쎄요. 올해는 상박이 3개를 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3개, 작년에 2개밖에 못했는데 예. 17개 중에 예. 제가 알기로는요. 예. 올해는 하나 더 늘었네요. 예. 글쎄요. 그래서 이게 300억만 들이면은 3년 내에 다 회수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더디는 게 좀 늦어지는 게 좀 아쉬워요. 체육사업부장 이강구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체육시설과하고 충분히 더 의견을 전달해왔고 계속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청주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어서 지금 청주 축구장이 규격도 미달이 되는 데다가 관리가 굉장히 부실해갖고 비만 오면은 경기할 때 보면은 진짜 그 대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창피할 정도로 뭐 볼이 안 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요? 네, 체육사업부장 이강구입니다. 2018년도에 일부 전광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교체된 뭐 거고요. 그런 걸 했는데 예. 그 운동장 자체 내부는 안 됐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네. 저희 운동장이 전국에서 제일 비우중에서도 경기가 잘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갖고 김현주 대표님도 저희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한 적이 김현주 있습니다. 대표는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내수공사 운동에 지금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연습구장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HCN에서 이제 방송 나온 부분이 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보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갖고 저희 경기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청주 지금 축구장에 별 문제가 없어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 그렇게 얻어맞아요? 물 빠지면 안 된다고? 저도 그 이 조금 일정 부분 있는데요. 저희들이 초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러니까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경기까지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배수 시설을 좀 보수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거기는 저희 내수공설 운동장은 아직 진행 사항에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데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경기하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걸로 그런데 스포츠 전문 기자들 이렇게 보도한 거 보니까 그 관리가 굉장히 좀 부실한 걸로 그래 청주 이미지에 상당히 좀 흐리긴 것 같아갖고 그 정도는 좀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전국적으로 나가거든요 중계가.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도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봤었어요. 근데 그 김현주 대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그 공공사업부요. 공공사업부 24페이지인데요. 이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좀 알았어요. 여수 화장장이 지난달에 금리바를 빼돌려 갖고 그 창고에 있었던 것만 한 30여 개가 그래서 그게 적발이 돼 갖고서 이제 경찰한테 수사를 의뢰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에 관련된 무슨 운영 지침 그런 게 있습니까?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네, 동준. 저희가 현재 그 유족을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 그 부장품이 나오게 되면 그 유족분한테 그거를 수령해 가실 건지 안 해 가실 건지 그걸 보여드리면서 이제 직접 이제 그
만약에 안 해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따로 폐기를 하는데요. 폐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입찰을 통해서 폐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입찰을 통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잡수익으로 저희는 수익을 찾고 있는 그게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1년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 이제 그 화장하고 나서 이제 부장품이 보통 이제 뼈의 관절이라든지 뭐 틀니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1년에 그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도 이제 저희가 다 일일이 다 여쭤보고서 또 어떤 분들은 가져가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 뭐 가져가신다고 하면 드리고 있고요. 안 가져가신다고 하면 포기각서 다 받고 난 다음에 진구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따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족 동의를 얻고 2명 입회하에 그 폐기입을 처리 여부를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2명이 입회하에 하도록 다른 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신 처리 세부 관리 지침이 있는데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일해서 그 운영 지침이 있느냐고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마련해야지 될 것 같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그 20년에서도 그 서울시립 승화원에서 5년간 2천만 원 정도 25차례 그거 금리빨 그거 갖고서 빼돌렸다가 절도로 문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시신에 관련된 건 절도죄가 적용이 되던구만요. 그래서 이걸 좀 투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운영관리 지침을, 세부 지침을 만들어 갖고 운영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공무사업 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에서도 있었던 거고 광주 서구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 교통 그걸 서치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도 운영관리 지침을 만들어갖고 투명화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주문해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유은기 이사장님 뭐 이거 공통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위탁받아서 하는 그게 32개 소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예, 이사장 유은기입니다. 예, 32개 시설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2개 수영장 2개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제 중대재해법이 그 지난달서부터 27일서부터 이게 이제 발효가 돼서 이제 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소각장 같은 경우에 아마 그 공단에서는 이제 소각장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산업재해 안 나도록 그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또 여기 소각장 여기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각별히 좀 우리 윤종룡 부장입니다. 예. 양용석 부장 중입니다. 뭐 산업재해 날 일은 없겠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막힘 제어 장치가 포항에서 다 소학시에서 한번 사고 났던 부분입니다. 요 작년에 10월 쪽으로 저희가 최초로 해서 중대재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혹시 그 일본 소각장 가보셨어요? 이사장 유은기입니다. 저희들 그 금년도 연초 사실 예산과에 신청을 했었다가 아직까지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한번 해외 시찰을 좀 일본에 가서 그 소각장하고 한번 장사 시설을 한번 저희가 구경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연초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직 시설 그 자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보를.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쉬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일본을 가서 보면 시내 복판에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 뭐 이런 데에 소각장이 있는데 어제 그 소각 저기 인근 조례 개정 때문에 여기 와서 데모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소각장에서 연기가 안 납니다. 우리나라 이 소각장에서는 하얀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이 소각장 그 굴뚝이 우리나라 거보다 배도 더 굵고 세 번 태울 거, 네 번 태울 거를 한 번 더 태우고 한 번 더 태우면 연기 안 난대요.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인근 아파트 단지, 그 주택 단지에 있어도 10원도 저기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소각장 할 때도 일본 같은 데 가서 많이 하고서 했을 건데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는 사전에 지금 가서 보고 내가 이제 그전에도 이 부분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일본 같이 냄새 안 나고 그런 시스템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게 없느냐고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은 많이 가서 좀 보고 와서 벤치마킹 하는 게 좋지 않나 나는 보는데 예산과에 그런 거 많이 요구를 하세요. 예, 요구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뛰는 분들이 그런 거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이사장님. 네, 이사장 유은기입니다. 시와 협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 가지고 좋은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작년에 제주도 가서 의장단 갔을 때 이제 제주도 보고 했는데 여기 이 공법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선진국 일본 공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게 아쉽고 지금 환경관리부 어제 조례 개정 때문에 환경위원회에서 여기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시에서 냄새가 우선 안 나야 되고 공해가 없어야 되는데 완전 무결하게 해놓고서 하면 시에서도 할 말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옛날 군법 가지고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데리고 가서 벤치마킹 해서 좀 공단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나 보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찬과 휴직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개구청 소관 2024년도 시정계획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학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인사이동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구청장 신학규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준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선경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원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과 5개면 8개동에 4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비전인 든든한 상당, 행복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더 좋은 변화, 시민 공감, 소통 상당 등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선 8기 꿀잼 소식 전달과 홍보 활성화를 위해 당근마켓 공공 프로필과 꿀잼 정보 홍보단을 새롭게 운영하여 시정과 구정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상당구 기업인협의회 71개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죄예방 안심버스 신광장을 조성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등 철저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로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계도 단속을 강화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과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업체 대상 맞춤형 지방세 상담팀을 운영하여 기업의 세무적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전자고지를 적극 홍보하여 예산과 자원의 절감은 물론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세원 관리와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재별 맞춤형 징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규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인사이동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무호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한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미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훈아 세무과장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과 2개면 9개동에 3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서원구는 새로운 서원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 중심 적극 행정 등 4개의 전략 목표로 시정 과제를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게시대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 구정 각종 소식들을 전하는 등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열린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쪽, 2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클린 쉘터 승강장 설치, 노후된 승강장 교체 등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과
청소 용역, 시설 보수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버스 승강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무단 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8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자진신고 납부율을 높이고 자동차 구입 시 예상 세액과 감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여 납세자가 세액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빈틈없이 과세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에 지방세를 부과하고 채권 압류 및 추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세입 징수 목표액을 징수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우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인사 이동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정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정기 인사로 흥덕구에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문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문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과 11개 읍면동에 4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민들이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흥덕구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흥덕 위클리, 감성 글판 등 소통 공감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담배 소매업소에 대한 능동적인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호등, 버스 승강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부터 세무과 소관입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인 4,09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와 사후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납세자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을 사전 안내하고 지방소득세 카카오톡 신고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2월 체납액 60% 이상 정리를 목표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이동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정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태용 세무과장입니다. 2024년도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8개과 2개업 1개면 5개 동의 기구에 3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과 전략 목표입니다. 청원구는 누구나 살고 싶은 내일이 기대되는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여 누구나 안심하는 안전행정 등 5개의 전략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꿀잼 청원 홍보단을 구성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홍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 승강장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강화해 원활한 차량 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24쪽부터 2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조사와 치밀한 관리로 자치원을 확장하겠으며 지역 커뮤니티인 맘카페와 협약을 통해 맞춤형 지방세 정보를 적게 제공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주택 가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 공시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분납제를 활성화하고 차량 탑재형 모바일 영치 예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의원입니다. 서원구 페이지 22페이지고요. 아니, 이거는 뭐 그냥 저도 1년 내내 관심 사항으로 남겨두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저도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적할 사항인데요. 거기 지금 그 버스 정류장 이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평 2단지 보이시나요? 서원구 버스 정류장 사진. 네네네. 여기 가보셨나요? 네. 산업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네,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여기하고 일신여고 상당거겠죠. 일신여고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비탈이 되게 심해요. 2단지도 그렇고 1단지 버스 정류장도 그렇고 상당구의 일신여고 버스 정류장도 그렇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휠체어가 거기서 타고 내리지를 못해요. 그 저상버스 특히 이용하기가 불가하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예 휠체어가 이용할 수 없는 버스 정류장이 청주 시내 그 외곽 지역 말고 시내에 존재한다. 전수조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계속 1년 내내 시내권에 있는 버스 정류장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내버스 이렇게 좀 안전하게 조성함에 있어서 그러한 그 교통 약자들을 위한 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현지 방문해서 한번 검토하고 이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어쨌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청주시 전체의 일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신규 도시 있잖아요. 동남지구 같은 곳 새로 지은 곳이 오히려 그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버스 정류장 설치함에 있어서 더 안 돼 있어요. 거기가 오히려 더 비탈이 더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좀 그 설계 단계부터 좀 염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냥 상당 구청장님에게 대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다 꿀잼 도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작년에 청주시에 큰 일이 두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꿀잼 도시 강조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전을 좀 강조하는 그러한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4개구청 공통사항인데 이 365 민원 콜센터에 들어오는 그 저기를 보면은
거의가 그 불법 주정차 또 이게 전부 이게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상위 그 불법 주정차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참 그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 계도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불법 주정차 근절 방법은 없어요. 내가 봐도. 근데 이제 이 차로 다니면서 그냥 그 전에도 내가 이제 그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찍지 말고 그 사전에 계도를 해서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사이렌을 울려주면은 차를 이동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찍으면 좀 괜찮은데 그냥 지나가면서 딱 찍어버리면 지금은 한번 지나갔다 다시 와가지고 찍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거는 잘하는 건데 사전에 그 차에서 울려주고 궤도를 하면 그냥 그 차를 빼잖아요. 그냥 찍으면 그냥 지금 억울하잖아. 억울한 면도 있지만 상습적으로다가 불법으로다가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는 단속보다는 계도 쪽에다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각 구청에서 이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뭐 홍보나 계도 이런 거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님 한번.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저는 이제 중앙동에서 왔는데요. 중앙동에 있을 때 보면 상당구 차량이 가면서 한번 사이렌 울리고 계도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런 계도를 안 하고 촬영을 하면 사실상 더 많이 나오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사전 계도 사이렌을 좀 울려주라고 하는 게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또 소방시설이 있는데 주차 못하고 이런 거 이거를 계도를 좀 어떻게 홍보를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한번 모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저희들도 이제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대상 지역에 대해서 좀 도색을 하고요. 도색을 해갖고서 여기가 이제 불법 주정차 지역이라는 걸 갖다가 좀 하려고 올해도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나 훼손돼 있는 경우를 소방시설이던가 모퉁이던가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해갖고서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게 알 수 있게 이 지역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해왔고요. 상습 지역의 현수막이든가 피켓이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련 단체하고도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차면은 한계가 있고 도로는 좁고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근에 지금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가 주택 그 빈집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좀 사가지고는 못하더라도 그 집주인하고 사전에 그 협의를 해가지고 그 주차 시설을 만들어서 개방하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상가 지역 같은 데는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시설이 없어서 상가 지역 같은 데는 뭐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 네, 상당구청장 신학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공안지 주차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안지 주차장. 저희들이 저번에 금천 동사무소 앞에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공안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여러 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집 같은데 그런 건 빈 공간 같은 데는 그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그 단속보다도 자꾸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우리나라가 이거 지금 도로만 나오면 전부 주차장이 되고 그렇잖아. 길 닦고 나면 전부 주차장 주차. 그래서 이런 거가 근본적으로다가 해결은 안 되지만 자꾸 뭔가를 좀 주민들한테 인식도 깨워주고 또 빈집 활용도 하고 또 우선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조금 바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또 여기 근본적인 거는 우리나라 이 건축법서부터 다 바꿔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런 거를 노력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각 권역별로다 뭐 주차 타워를 건립한다든지 공안지 주차장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동남지구 상당 같은 데는 동남지구하고 성안길이 좀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시민들하고 저희 관에서 하고 그래서 거버넌스를 조직해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방 도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일반 시민들하고 상인 연합 회장님들이나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또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구청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시정계획 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